자, 오늘 확률과 통계에서 이제 통계 파트의 첫 번째 단원을 같이 한번 해볼 건데, 확률 변수에 대해서 좀 같이 해볼 거야. 확률 변수는 크게 이산 확률 변수랑 연속 확률 변수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오늘 할 거는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 어떤 확률 변수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확률 변수란 그러면 이제 어떤 단어냐면은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 우리 확률과 통계할 때 표본 공간은 어떤 사건을 어떤 시행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전체 모든 경우를 표본 공간이라고 했었죠. 표본 공간의 각 원소에 하나의 실수가 대응, 우리 대응이라는 게 함수예요. x에서 y로 대응. 그러니까 원소가 어떤 걸로 대응되는 함수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확률 변수다 라고 해요. 여기를 확률 변수다. 아, 이게 함수네. 확률 변수라는 게. 자, 이때 확률 변수 x가 어떤 값을 스몰 x를 가질 확률을 우리가 이제 기호로 p, 이게 확률 기호였죠? x는 x다. 네. 그래서 확률 변수가 이 확률 변수가 예를 들어 1일 확률을 구하여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기호로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과 이 값을 가질 확률의 대응 관계를 우리가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라고 한다. 자, 한 개 그러면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 S라는 게 우리 표본 공간이었어. 그 다음에 한 개의 동전을 두 번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을 H, 뒷면을 T로 나타내면은 표본 공간 H는 HH, HT, TH, 그 다음에 TT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근데 얘를 이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거야. 그러면 앞면이 H였으니까 이건 두 개고 이거는 하나고 0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뭐야? 표본 공간의 각 원소죠. 표본 공간의 각 원소가 수로 대응되죠. 그럼 이게 이제 뭐다? 확률 변수라는 함수라고 얘기한다. 자, 그럼 px는 x에서 우리가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했을 때 0은 뭐야?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0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0 나오는 게 하나죠? 4개 중에 하나여서 이게 4분의 1. 하나 나오는 거는 2개죠? 4분의 2. 2개 나오는 건 4분의 1. 이렇게 확률을 표현할 수 있다. 자, 확률 변수는 표본 공간을 정의역으로 해야 돼요. 표본 공간에 있는 얘네들의 원소를 정의역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공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 뭐 개수면은 2, 1, 1, 0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값을 갖는 변수의 역할도 이제 함으로 확률 변수라고 부른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확률 변수는 대문자를 써주시고요. 거기 이제 확률 변수에 대응되는 숫자들은 소문자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 확률 분포 중에서 이산 확률 변수를 오늘 할 거야. 이산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변수라는 거는 이제 크게 이산 확률 변수랑 연속 확률 변수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산 확률 변수라는 거는 셀 수 있는 확률 변수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해요. 그래서 확률 변수가 갖는 값이 유한계거나 무한히 많더라도 일일이 셀 수 있을 때 이 확률 변수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한다. 자, 이산 확률 변수 x가 갖는 모든 값 x1부터 xn까지 이 값을 가질 확률을 p1부터 pn에 pn이 대응되는 함수를 px는 xi는 pi 이렇게 놓고 이거를 이제 이 함수를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해요. 얘를 확률 질량 함수. 이게 확률 질량 함수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잘못 나온 말이어서 좀 패스할게요. 자,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표와 그래프로 나타내면 뭐 다음과 같다는 이거 좀 잘못 나온 거여서 패스할게. 자, 이산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은 자연수처럼 무수히 많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유한한 경우만 다룬다. 자, 그럼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자. 자, 이산 확률 변수가 x가 갖는 모든 값이 x1부터 xn이고 확률 질량 함수가 이게 함수래. 그래서 여기 x2를 넣으면 p2 이렇게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 성질에 의해서 자, pi는 당연히 몇과 몇 사이야? 0과 1 사이죠. 확률이니까. 그래서 확률은 0에서 1에까지 값을 갖는다 라는 거 알고 있을 수 있고, 자, 지금 우리
i가 이걸 써줘야 돼요. 확률 질량함수에서 꼭 써줘야 되는 게 i가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써줘야 돼. 그래서 1부터 n까지 다 더하면 확률의 1이다. 총합은 1이다. 라는 거고. 자, xi 보다 크거나 같고 xj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여기 이제 pi부터 해서 더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더하냐면은요. 여기에 만족하는 x는 x1, xi 뭐 또는 xj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둘이 더해 줘야 돼. 그래서 뭐 만약에 여기 2부터 5까지다 라고 하면은 2부터 5까지의 확률들을 각각 더해줘야 된다 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필수예제 1번을 좀 같이 보면은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px는 x일 때 a분의 2x-1이 확률이래요. x가 될 수 있는 애들은 1, 2, 3이래. 그럼 이제 각각 써보자 이거야. 자, px는 1. px는 1은 몇이야? a분의 1. px는 2는 a분의 몇이죠? 네, 3. px는 3은 a분의 5가 되겠죠. 그렇죠? 1부터 3까지 대입한 거야. 자, 그래서 얘네를 다 더했을 때 우리가 다 더한 게 확률의 총합이니까 1이어야 해요. 다 더해주시면 a분의 몇이야? 9죠. a분의 9가 1이어서 우리가 a는 뭐다? 9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다. a는 9다. 자, 여기에서는 확률 변수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확률 변수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 들어가는 건 2랑 3이죠. 2 그리고 3이 아니고 2 또는 3이야. 그래서 이 확률들을 더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a는 9고요. 여기 들어갈 확률은 9분의 8이죠. 9분의 5 더하기 9분의 3 해서 네, 그래서 9 더하기 9분의 8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다. 자, 필수예제 2번 한번 볼게. 자, 빨간 공 3개, 파란 공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이게 지금 때가 조건부 확률이 아니고 시행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야. 자, 나오는 빨간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질량 함수를 구하여라. 질량 함수를 구해보자. 자, px는 x. 자, 이제 이렇게 쓰는 거야. 자, 일단 전체 확률이 몇이냐면은 전체 경우가 5c이죠. 5c가 아니고 8c이죠. 8개 중에 우리가 2개를 선택해야 되니까 8c이야.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빨간 공의 개수가 x인 확률을 구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걸 함수화 시키는 거야, 미지수로. 자, 그럼 빨간 공이 몇이야? 빨간 공이 3개니까 3cx 하고요. 자, 그럼 파란 공에서는 몇 개를 뽑아야 되냐면 2-x개를 뽑아야 돼. 그래야 이게 확률 질량 함수가 되겠죠. 여기서 2개 뽑으면 여기 0개, 하나 뽑으면 1개, 0개 뽑으면 2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써야 될 게 x가 가능한 숫자들 0, 1, 2 당연히 써줘야 되겠지, 그치? 네. 그래서 이게 확률 질량 함수고 얘를 확률 분포 표로 나타내네. 확률 분포 표는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x를 쓰자. x가 이제 1, 그 다음에 가능한 게 0, 1, 2죠. 0, 1, 2. 확률 분포표는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여기에는 이제 확률을 쓸게. 0일 때 확률. 0일 때 확률 몇이야?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8C가 몇이야? 8C가 7, 8에 56 해서 28이죠. 28분에 여기에서 우리 0개 뽑고 2개 뽑아야 되니까 10. 28분에 하나씩 뽑아야 되니까 3실, 5실에서 15. 그 다음에 28분에 몇이죠? 여기에서 2개 뽑아야 되니까 3C 해서 28분의 3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확률 분포표.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나 확률 분포표나 둘 중에 하나 다 할 수 있어야 돼. 자, 여기에서 문제에서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여라. 자, 그럼 들어가는 확률 변수는 0이랑 1 2개죠. 그래서 둘이 더해주시면 28분의 25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럼 이 이산확률 변수의 기대값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 우리가 중학교 때 통계를 배웠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통계를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얘네를 할 거야. 자, 우리 중학교 때 통계를 배웠을 때 대표값에 대해서 몇 가지를 했어. 대표값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평균, 그 다음에 중앙값, 최빈값 이렇게 있었죠. 그 다음에 산포도에 대해서도 했었어. 산포도라는 거는 흩어진 정도, 변수들이 흩어진, 변량들이 흩어진 정도를 수치화한 거를 산포도야. 산이 흩어질 산이에요.
그래서 산포도를 수치화한 게 이제 대표적인 게 분산이랑 표준편차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분산과 표준편차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고 평균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다음에 이산확률 변수에서 평균, 분산, 표준편차 이 세 가지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산확률 변수의 기대값과 표준편차라고 했는데 일단 복습할게요. 도수분포와 확률분포. 자, 도수분포에서는 변수가 아닌 변량을 이제 도수분포에서 변량을 확률변수 x라고 하면은 그 값을 가진 확률은 각각의 도수를 도수의 총합으로 나눈 상대 도수로 생각할 수 있다. 확률이라는 게 상대 도수로 생각할 수 있다 이거야. 자, 그래서 변량 x1이 f1, x2가 f2개 뭐 이렇게 있다고 치자. 이게 나올 확률은 n분의 f1이잖아. 그래서 얘를 상대 도수로 나타낸 거야. 그래서 얘는 합이 1이고요. 자, 우리 이거 평균 구할 수 있죠? 여러분들 뭐 이제 중간고사 성적을 평균 구할 수 있잖아. 어떻게? 변량 곱하기 도수.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해서 싹 다 더한 걸 도수의 총 개수의 합으로 나누죠. 그렇죠? 이게 평균이잖아. 그래서 이용해서 평균. 그래서 지금 평균을 구하면 총 개수가 n이니까 n분의 x1, f1 얘네들이 곱해서 더한 거를 정리를 한 거죠. 그렇죠? 정리를 한 건데 얘네를 지금 보니까 n분의 f1이 뭐야? 확률이랑 똑같죠. 이거의 확률이랑 똑같으니까 이거를 식으로 얘를 x1 곱하기 n분의 f1을 x1 p1 이렇게 나타내자 이거야. x1 p1 그 다음 x2 p2 xn pn 이렇게 나타내자 이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EX, expectation이다 라고 기대값이라고 하자 이거야. 그럼 이제 기대값이라는 건 뭐냐면은 얘네들의 어느 정도의 값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하는 평균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도수 분표표에서 평균 구하는 거랑 사실 똑같이 구하는 거다. 뭘 똑같이 구하냐면은 우리 얘를 곱해서 싹 다 더해서 전체 개수로 나눴죠. 근데 확률 분포표는 이제 n분의 f1 하니까 n으로 다 나눠져 있는 상태야. 밑에 상대 도수들이. 그래서 얘랑 얘를 곱해서 더하기만 하면 평균이 나온다. 따로 나눠줄 필요 없이. 그래서 확률 분포의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확률 변수랑 확률을 곱해서 더해. 확률 변수랑 확률을 곱해서 더해.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된다 이거야. 얘는 기존에 배웠던 건 곱해서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눴었죠.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x의 expectation 평균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이 정도 나올 수 있다는 걸 기대할 수 있다 해서 기대값이다 라고 얘기해. 자,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구했는지 한번 볼게요. 도수분포에서 분산. 자, 분산의 정의가 뭐였냐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분산의 정의였어. 편차라는 거는 변량에서 평균을 뺀 게 편차야. 그래서 편차의 제곱의 평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분산이다. 그럼 얘네들의 평균을 구해서 얘랑 평균을 뺀 다음에 제곱해서 곱해. 평균을 뺀 다음에 제곱해서 곱해. 그 다음에 그거를 또 n으로 나눠. 이게 분산이었다. 자, 분산은 우리가 시그마 제곱이다 라고 써요. 그냥 이거 기호야. 시그마 제곱이다 라고 쓰고요. 얘를 이제 n으로 나눈 것은 자, n으로 나눈 것은 정리를 해보시면 x1 빼기 m 제곱인데 얘네를 정리해보시면 x1 빼기 m의 제곱에 n분의 f1. 아까 n분의 f1이 뭐였죠? 확률 p1이었었죠. p1. 그 다음에 얘네들 쭉쭉쭉쭉쭉 해서 정리해주시면 x1 마이너스 m 제곱 곱하기 p1, x2 마이너스 m 제곱 곱하기 p2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x 마이너스 m의 제곱에 평균해서 분산이다 라고 쓰자 이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산확률 변수에서 분산을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볼게. 자, 이산확률 변수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px는 xi가 pi일 때 평균은 확률 변수랑 확률을 곱하고 확률 변수랑 확률을 곱해서 싹 다 더한 걸 이산확률 변수의 뭐를 평균 또는 기대값이다 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거를 기호로 EX다 라고 나타낸다. 자, 확률 변수 x-m의 제곱 이게 뭐였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의 기대값을 이산확률 변수의 분산이라고 하자. 분산이다. 기호로는 VX라고 쓴다 이거야. 자, 그래서 VX는 뭐야?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다 라고 쓴다.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보면은 여기를 전개를 해보면 x1제곱 마이너스 2mx1 m제곱 다 x2제곱 마이너스 2mx2 플러스 m제곱 이 패턴이 똑같으니까 네, 묶어보자 이거야. 어떻게? 얘를 전개해서 x1제곱 p1 x2제곱 p2 이렇게 해서 앞에 얘랑 이거를 이제 전개한 거랑 묶은 거야. 그 다음 이번엔 얘랑 얘를 전개한 걸 묶어 본 거야. 그 다음 마지막은 얘랑 얘를 곱해서 전개한 걸 묶어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P1부터 Pn까지 싹 다 더한 건 이게 1이야, 1. 그쵸? 그래서 이게 M제곱이 되는 거고요. 자, X1 곱하기 P1, X2 곱하기 P2, Xn 곱하기 Pn, 이게 뭐였죠? 평균이었어, 이게 평균. 그래서 마이너스 2M제곱이 된 거고요. 이거는 뭐야? 확률 변수를 제곱해서 평균을 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확률 변수를 제곱해서 평균 낸 거다. 그 다음 뒤에는 마이너스 M제곱이니까 제곱의 평균이다. 그래서 분산을 구하는 방법은 확률 분포표에서 제곱의 평균, 누구의 제곱? 확률 변수를 제곱해서 평균을 낸 거랑 그 다음에 평균의 제곱을 빼면 분산이 된다 이거예요. 자, 확률 변수를 제곱해서 그럼 확률들이랑 곱해서 더하면 제곱의 평균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분산의 양의 제곱근을 이산확률 변수의 표준 편차라고 한다. 그래서 분산, 이제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거를 3포도다 라고 하고요. 얘를 이제 시그마 x라고 하고 6이 살짝 기울어진 모양으로 써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시그마를 배웠다면 이 x는 이제 x1 곱하기 xi 곱하기 pi 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왜? 확률 변수랑 확률을 곱해서 싹 다 더한 게 평균. 분산은 확률 변수에 제곱해서 평균이랑 이제 곱해서 싹 더한 거랑 제곱의 평균을 뺀 거랑 똑같이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2라는 거는 우리가 기대값을 얘기하는 expectation의 약어로 첫 글자로 하고, 그 다음 분산에서 v는 variance의 이제 첫 글자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 x는 표준 편차를 뜻하는 스탠다드. 네, 얘네들이 이제 뭐야 이게 왜 이렇게 어렵네 영어가. 여러분들 잘 읽을 수 있죠? 첫 글자 s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그리스어로 문자로 시그마라고 읽어주시면 된다. 네. 자, 그러면은 한번 어떻게 구하는지 다시 정리를 해볼게.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보면은 이거는 그냥 이렇게 구하는 거다 라는 개념적인 것만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평균이랑 분산 구하는 방법은 알고 있어야 돼.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고? 확률 분포에서 평균은 확률 변수랑 확률을 곱해. 확률 변수랑 확률을 곱해. 이걸 싹 다 더하면 평균. 그 다음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얘로.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그럼 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돼. 확률 변수를 제곱하고 확률을 곱해. 확률 변수를 제곱하고 확률을 곱해. 싹 다 더한 게 제곱의 평균. 그 다음 평균의 제곱 빼주시면 된다. 자, 그럼 한번 예를 들어서 같이 해볼게요. 자, 필수이제 3번 보니까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나타내려면 다음과 같을 때 x의 분산을 구하여. 자, 분산이라는 거는 우리 아까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구하자 했어요. 자, 그럼 제곱의 평균을 먼저 구해볼게. 자,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면 확률 변수를 제곱해서 얘랑 곱하면 돼. 빵. 제곱해서 곱하면 돼. 12분의 1. 제곱해서 곱하면 돼. 3분의 4. 그 다음 제곱해서 곱하면 돼. 9a. 근데 a부터 먼저 구해놓고 시작하자. 자, 얘네를 싹 다 더한 게 1이어야 되니까 얘는 12분의 2, 12분의 4. 그래서 12분의 7에서 a가 12분의 5. 자, 그래서 얘는 제곱해서 곱하면은 12분의 45. 이게 이제 제곱의 평균이 되겠죠. 통분해서 쓰시면은 12분의 얘가 4, 4, 16, 17, 45, 62가 되겠네요. 자, 평균 구해보자. 평균은 확률 변수랑 평균, 확률 곱하고 확률 변수랑 확률 곱해서 싹 다 더하면 돼. 얘랑 얘 곱하면 빵. 곱하면 12분의 1. 곱하면 3분의 2. 곱하면 9분의 몇이죠? 12분의 15. 그래서 얘도 12분의 통분해서 계산해 주시면은 몇이야? 1 더하기 9. 9 더하기 25니까 24. 2로 예쁘게 떨어지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분산이라는 건 제곱의 평균. 약분한 다음에 제곱할게. 6분의 31. 제곱하시면은 36분의 몇이에요? 31 제곱하면은
961. 그 다음에 4다 해서 분산을 구해주시면 된다. 필수예제 4번 한번 볼게요. 자, 필수예제 4번 보시니까 네, 2개의 당첨 제비를 포함한 10개의 제비 중에서 임의로 2개의 제비를 동시에 뽑을 때 시행, 그래서 당첨 제비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자, 일단 될 수 있는 거를 이제 확률 분포표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확률 분포표로 위에는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애들을 써주시면 됩니다. 0, 1, 2 이게 확률 변수, 얘는 뭐다? 확률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 0개 나올 확률을 구해보자. 자, 10C 10개 중에 2개를 뽑는 게 전체 경우죠. 그래서 우리 8개 중에 2개 선택해 주시면은 이게 뭐야? 당첨 제비가 0개 나오는 경우죠. 자, 얘는 10C 2분의 8C 1, 2C 1. 그 다음에 얘는 10C 2분의 몇이에요? 2C 2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다. 각각의 확률들을 구해볼게. 10C 2는요 10 곱하기 9, 2 곱하기 1로 나누면 되니까 45. 45고, 자, 8C 2는 몇이죠? 28이죠. 자, 그 다음 얘는 45분의 16. 45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자, 우리 이게 시그마 x라고 읽어주시면 되고,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은 분산을 구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되니까, 일단 분산을 먼저 구해보자. 자, 분산은 제곱의 평균. 자, 확률 변수를 제곱해서 확률이랑 곱하고, 확률 변수를 제곱해서 확률이랑 곱해. 45분의 16. 제곱해서 곱해. 4. 이게 제곱의 평균이네. 자, 그 다음 빼기 평균의 제곱. 자, 평균은 얘네들이 곱해. 그래서 45분의 16, 2 해서 18을 제곱해서 이제 빼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럼 45분의 20이니까 5로 약분해 주시면은 9분의 4 빼기. 자, 얘를 9로 약분해 주시면은 몇이야? 5분의 2죠. 그래서 25분의 4. 자, 통분해야 되겠네. 4로 묶은 다음에 9 곱하기 25분의 25 빼기 9.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게 분산. 그래서 얘가 3 곱하기 5의 제곱인 분모가 15의 제곱이고요. 자, 얘는 25 빼기 9는 16이죠. 그래서 몇이야? 4의 세제곱이네. 그래서 여기다 루트 씌우면은 15분의 4 루트 4다 라고 해주시면은 이게 표준 편차죠. 이거에다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 왜냐면 지금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빼서 분산 구했으니까 얘에다가 루트 씌워준 15분의 4 루트 4가 표준 편차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필수예제 5번 한번 보시면은 어느 복권의 당첨금별, 당첨 복권의 매수가 아래표와 같다라고 얘기했어. 자, 이 복권 한 장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당첨금의 기대값을 구하여라. 자, 당첨금의 기대값 이런 거 잘 해야 돼. 그럼 우리가 당첨금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건데, 그럼 이게 확률 변수가 뭐가 되는 거냐면 당첨금이 확률 변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쓰자. 0, 20, 그 다음 50. 확률 변수를 위에다 쓸게. 100. 그래서 그냥 이거의 평균을 내자 이거예요. 위에 확률 변수 써주시면 되고요. 아래는 확률인 100분의 65. 얘는 100분의 20. 얘는 100분의 10. 얘는 100분의 5.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100분의 20 곱하기 20. 그래서 기대값이니까 평균 구하시면 돼. 0 곱하기 확률, 그 다음에 20 곱하기 확률, 50 곱하기 확률, 100 곱하기 확률에서 싹 다 더해주시면 돼. 그래서 100분의 20, 20, 400. 여기는 0 되죠? 그 다음 50, 500. 또 500. 그래서 이게 평균이다. 평균이 뭐라고요?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기대값이다. 이게 기대값이다. 그래서 우리가 100으로 나눠주시면은 14다. 그래서 이 복권을 한 장 샀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값은 14원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4원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고, 그럼 이 복권 회사에서 돈이 남으려면은 한 번 해서 이제 받을 수 있는 당첨금의 기대값이 14원이잖아. 그럼 14원보다 크게 해야 복권 회사가 안 망하겠죠. 그쵸? 네. 자, 그 다음 이선 확률 변수를 살짝 변형한 AX 플러스 B
확률 변수에다가 A배를 하고 B를 더했을 때 그거의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하는지 보자 이거야. 자, 일단 AX 플러스 B를 각각 확률 변수만 AX 플러스 B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얘네들의 확률 분포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겠죠. 얘네만 이제 지금 Y를 AX 플러스 B라고 한 거야. 그래서 Y는 AX1 플러스 B, AX2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그럼 평균은 둘이 곱한 다음에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평균은 둘이 곱해주시면은 AX1 플러스 B 곱하기 P1 뭐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주시면은 AX1, P1 해서 A로 묶으면 X1, P1, X2, P2, XN, PN 이게 원래 평균이었죠. X의 평균. 얘는 뭐야? 확률을 싹 다 더하니까 1. 그래서 얘는 AEX 플러스 B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이게 뭐야? EY의 평균. EY가 뭐였어? EAX 플러스 B였었죠. 그쵸? 이거의 평균을 이렇게 표현하자. 이거다 라고 했죠. 자, 분산 같은 경우에는 VAX 플러스 B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뭘 구해야 돼? 제곱의 평균. 그래서 일단 별량 제곱의 이제 평균을 일단 얘가 뭐야? 편차죠? 편차. 왜냐면 변수에서 평균을 뺐으니까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싹 다 확률이랑 곱해서 얘를 다시 풀어 해치면은 지금 이렇게 된다. 이거야. 이렇게 되고 그래서 얘가 지금 보면은 뭐랑 똑같아요? x1 빼기 2x. 원래 변수 빼기 평균이 이게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죠. 여기까지 지금 보면 편차의 제곱이랑 똑같은 거야, 평균이.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a제곱 vx가 된다. 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ax 플러스 b 같은 경우에는 b는 평행 이동한 거거든요. 그래서 분산은 전체를 싹 다 평행 이동하면은 흩어진 정도, 산포도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시그마 y는 어떻게 해주면 돼? 시그마 a 시그마 x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절대값 해서 a 시그마 x. 정리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됐을 때 평균은 aex 플러스 b다. 분산은 a제곱 vx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어떻게? 절대값 a 시그마 x다. 자, 위의 성질은 이산 확률 변수가 아니고 연속 확률 변수에서도 모든 확률 변수에도 성립한다 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 자, 6번 한번 같이 보자. 그럼 자, 평균이 1이고 분산이 9인 확률 변수 x가 있대. 그럼 뭐야? 써보자. 2x가 1이고요 vx가 9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의 평균 y의 평균 y 대신에 이걸 쓸게. 이게 a 2x 플러스 b야. 네, 이게 지금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분산은 VAX 플러스 B야. 이게 뭐야? A제곱 VX야. 이게 지금 36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연립해주시면 되겠죠. 이게 1이니까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이다. 이게 9니까 몇이야? A제곱 곱하기 9A제곱은 36이다. 그럼 A제곱은 4니까 A는 풀마 4인데 A가 양수라고 나와있죠. A가 4, B가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서 A랑 B를 빼면은 9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을 때 시그마 5x-1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시그마 5x-1의 값을 구하여라. 자, 그러면은 우리 이거 어떻게 했죠? 5 절대값 5 시그마 X랑 똑같다 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은 5 시그마 X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시그마 X 구하면 되겠네? 그래서 얘 분산 구하자. 자, 일단 10분의 3, 10분의 3, 10분의 6이니까 여기 10분의 4죠. 자, 일단 제곱의 평균 제곱해서 곱하자. 10분의 4. 분산이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었죠. 그래서 얘가 10분의 몇이야? 4 곱하기 3에서 12. 이게 제곱의 평균. 그 다음 평균의 제곱을 빼자. 얘에서 곱해서 그냥 싹 다 더하면 되죠. 10분의 4 더하기 6. 네, 그래서 얘가 10분의 20 빼기 1 해서 1이다. 그러면 이게 분산이 1이다. 그럼 표준 편차도 1이다. 5 시그마 x는 5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8번 보니까 튤립 3송이, 장미 4송이 중에서 임의로 2송이를 동시에 택할 때 나오는 튤립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자,
자, 그러면 일단 0, 확률 변수, 확률 분포표를 나타내면 0, 1, 2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0개 나올 확률이 몇이야? 일단 총 7송이니까 7C. 7C 중에 0개 나올 확률은 지금 장미를 2송이 뽑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7C 중에 하나 나오려면은 튤립 하나, 장미 하나. 그 다음 2개 나오려면 튤립 중에서 2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7C가 21이에요. 21분의 6. 21분의 12. 21분의 3.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X야. X. 확률 변수 X라고 했어. 누게? 튤립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으니까 이거의 분산을 구하려면은 7X 플러스 3은 분산이 뭐랑 똑같아? 49VX랑 똑같다. 이게 V7X 플러스 3이랑 똑같다. 왜냐면 분산, 이렇게 된 분산은 이걸 제곱해서 곱한 거랑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분산을 한번 구해보자. 자, 제곱의 평균 구하자. 빵. 21분의 1, 12. 제곱하면 21분의 12. 이게 제곱의 평균 해서 평균의 제곱 빼야 되죠. 21분의 12. 2 곱하기 3은 6. 그래서 제곱. 자, 그럼 얘 지금 약분해 주시면은 7분의 몇이야? 18이니까 7분의 6이야. 7분의 6의 제곱이죠. 그래서 49분의 36이죠. 자, 얘도 약분하시면은 7분의 몇이야? 24니까 8이죠. 그래서 통분해 줄게. 7. 그래서 얘가 49분의 몇이다? 56 빼기 36 해서 20이다. 49분의 20. 이게 Vx죠? 여기다 49 곱하면 20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산확률 변수의 마지막 이항분포 좀 같이 해볼게요. 자, 이항분포라는 거는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로 일정할 때 n번의 독립시행에서 이거 지금 보니까 독립시행의 확률을 확률 분포로 나타낸 걸 이항분포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때 확률 질량 함수는 이게 뭐였어? 독립시행의 확률의 확률이었잖아. NCX 곱하기 P가 X번. 그게 아닌 게 N-X번. Q는 1-P 했던 거 기억나시죠? 독립시행의 확률이었었죠. 이거를 확률 분포로 만들어낸 게 이항분포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자, 그럼 확률 분포로 나타내면은 당연히 n회 진행하니까 P가 일어날 수 있는 횟수는 0회부터 n까지 라는 숫자로 대응되겠죠. 0일 때는 nc0 곱하기 q의 n승, P가 아닌 거죠. 1일 때는 nc1 곱하기 p의 1승 곱하기 q의 n-1승. 그래서 이런 확률 분포를 우리가 이항분포라고 해요. 기호로는 B를 쓰고요. N, P라고 한다. 여기에 대한 정보가 N이 총 시행한 횟수, P가 일어날 확률이겠죠. 그쵸? 자, 그래서 각 확률은 Q 플러스 P의 N승을 이항 정리를 이용한 얘네들로 이제 계산을 해주신다. 그래서 얘는 이제 계산을 해주면은 이거의 확률이 총합과 1이므로 확률의 총합과 같다. 왜냐면 이거 지금 다 더한 게 P 플러스 Q의 N승을 전개한 거랑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당연히 P 더하기 Q가 1이라고 지금 놓고 시작하는 거니까 1의 N승이어서 1이다 라고 하는 거고 이항분포를 뜻하는 말이다. 첫 글자다, B는. 자, 그럼 이항분포에서 평균은 우리 어떻게 구하냐면은 평균은 NP 외워주셔야 돼. NP. 맨날 그걸 구할 수는 없잖아요. 증명하면서. 그래서 외워주세요. 그 다음 분산은 NP 1-P. 자, 표준 편차는 루트 NP 1-P. 그래서 시행 횟수랑 그 다음에 확률만 알면은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쉽게 구할 수 있구나 라는 거 기억해야 돼. 증명 과정은 고등학교에서 이제 생략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큰 수의 법칙은 수능에서는 거의 안 나와요. 네. 최근 뭐 한 15년 동안 안 나왔으니까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내신에도 잘 안 나와요. 큰 수의 법칙은 그러면 개념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 P다. 수학적 확률이라는 거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 확률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거고, 통계적 확률은 실제로 했을 때 하는 게 이제 통계적 확률이죠. 그래서 n번의 독립시행의 사건에서 A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임의의 작은 양수 h에 대해서 n이 한없이 커질수록 확률이 뭐에 가까워진다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수학적 확률은 2분의 1이죠. 네. 근데 실제로 4번 던지면 앞면 2번, 뒷면 2번 무조건 나와요? 그게 아니잖아. 그럼 횟수를 무한히 많이 할 때, 뭐 100번 던지고 1000번 던지고 10,000번 던졌을 때 점점 2분의 1에 가까워지더라. 그게 큰 수의 법칙이야. 그래서 시행을 많이 하면은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가 큰 수의 법칙이다. 자, 그럼 n분의 x는 뭐냐면 n이 시행 횟수고 x가 일어날 횟수야. 그 다음 p는 수학적 확률이고, 이 시행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얘네들은 점점 가까워지겠죠. 그쵸? 그래서 아주 작은 h에 대해서 얘는 점점 n이 커지면 얘네 둘이 같아지겠다. 거의 같아짐이 근사하다. 그래서 아주 작은 양수보다 작을 확률은 거의 이제 100%에 가까워져서 1에 가까워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큰 수의 법칙은 뭐 문제도 별로 거의 없어요. 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네, 그냥 그런 게 있구나 라는 정도만 확인하시면 돼. 자, 자유투를 던지면 4번에 3번 골로 성공하는 농구 선수가 있다. 자유투 성공 확률이 4분의 3이라는 거죠. 자, 얘가 3번을 던질 때 성공하는 횟수를 확률 변수라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일단 3번 한대. 확률 4분의 3. 질량함수 구하래. p x는 x. 어떻게 구하시면 돼? 3cx. 그 다음에 4분의 3의 x승. 그 다음에 4분의 1의 3-x승. x는 뭐다? 0, 1, 2, 3. 이렇게 확률 질량 함수에선 x를 써주셔야 돼. 자, 한 번 이상 성공할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네요. 한 번 이상. 자, 그러면은 한 번 이상이면 한 번, 두 번, 세 번 이걸 다 해야 되니까 구할 확률이 너무 많아. 그래서 여사건 할 거야. 전체에서 0번 성공한 걸 뺄 거야. 3C0. 4분의 1에 3승 이렇게 되겠죠. 얘는 64분의 63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10번 보니까 이항분포 B가 n, P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90, 표준 편차가 5루트 3이래. NP가 평균이었죠. 이게 90. 표준 편차가 5루트 3이면은 분산은 표준 편차의 제곱이니까 몇이야? 75죠. 제곱하면 75. 그럼 NP 1-P가 75다. NP가 90이라고 했으니까 1-P가 90분의 75다. 15로 나눠주시면은, 네, 6분의 5죠. 네, 그래서 P가 6분의 1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다. P가 6분의 1이면 N은 몇이에요? 540이다. 그래서 1 더하기 540해서 541이 답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 개의 주사위를 9번 던져서 5의 눈이, 약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 5의 약수는 1, 5 두 개여서 5의 약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죠. 네. 그래서 이항분포로 나타내면 9번이고, 그 다음에 3분의 1이다. 왜?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은, 각 시행은 독립이니까. 독립 시행의 확률 변수는 이항분포니까. 그래서 시행 횟수, 일어날 확률 쓴 거야. 자, x제곱의 평균. 자, 제곱의 평균 구하래. 자, 제곱의 평균은 우리가 분산이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었죠. 그러니까 이걸 이항해주면은 제곱의 평균은 분산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더한 거와 같다. 자, 분산의 이항분포에서 평균 어떻게 구해? NP니까 3이죠. EX가. 분산은 어떻게 구해? NP 1-P니까 3에다가 3분의 2 곱한 2네. 그래서 2 더하기 9 해서 11이다 해주시면 되겠죠. 자, 필수 예제 12번. 어느 전구 회사에서 생산한 전구의 2%는 불량품이고 전구 중에서 50개를 택하여 임의로 검사를 할 때 불량품의 개수. 그래서 N이 50. 불량품일 확률이 50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되겠구나. 자, V10X 플러스 1은 우리 표준편 분산은 이제 3포도여서 1이라는 평행 이동은 숫자에 영향 줄 수 없다라고 했고, 얘는 100VX랑 똑같았죠. VX 구하자. 50. 50분의 1. NP 1-P. 50분의 49. 그래서 49죠. 그래서 4,900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다. 네. 일단 우리
여기까지 해서 이산 확률 변수가 이제 마무리됐고요. 다음엔 이제 연속 확률 변수와 정규 분포. 이게 이제 시험에 정말 많이 출제되고 애들이 과다로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같이 해볼 거야. 수고하셨습니다.